네,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의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과 조카 장시호. 장 씨에게 최 씨는 우리나라 정부 차관보다도 높은 거스를 수 없는 존재였죠. 청문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계 스포츠 센터.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최순실 아이디어, 네?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센터의 직위는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직위도 없이 그 동계 스포츠 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이 관련 더 윗선을 안다라고 얘기했죠. 네, 윗선이 누굽니까? 최순실 씨입니다. 저희 이모입니다. 네, 이랬던 장 씨가 최 씨의 또 다른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게 된 이유, 바로 아들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소식을 전해드린 최 씨는 그야말로 노발대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정을 보여주듯 지난달 17일에는 이렇게 같은 줄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도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법정 만남에서도 싸늘한 분위기는 매한가지였는데요. 대화는커녕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에 대해 장 씨는 인정하고 최 씨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연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도 냉랭했다. 팀장님, 네. 경찰서에 불려온 두 사람이 예? 평소에 친했다가 예? 서로가 이제 좀 입장이 이렇게 되면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감옥이나 조사를 받기 전에는 어떤 관계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주는 척하다가 정작 재수의 딜레마라는 얘기가 뭐 최근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아들 핑계를 대거든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나중에 이모로부터 네가 아들 때문에 그랬니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모두 검찰 쪽에 협조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거든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에서도 많기 때문에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이모지만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집념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이는 것이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구치소에서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가 너무 나불 낸다 막 이러면서 격분했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사실은 구치소? 이제 그 동안에 잘해주고 어떤 협력 관계에 있었는데 예. 조카라는 사람이 이모를 이렇게 물어뜯는 것이냐, 뭐 네. 여러 가지 지금 특검이라든가 검찰에 어떤 그 제보를 하고 증거를 갖다가 주기도 하고 또 아주 우호적인 진술을 하기 때문에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는 굉장히 공로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말로 분통 터질 일이죠. 뒤집어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못 참고 안에서 다 그냥 나서는구나, 나대는구나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근데 이모가 조카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장시호 씨가 그 삼성으로부터 16억 지원받은 부분을 이 같이 그 센터에 운영하고 있던 이규혁 그 옛날 네, 그 스케이팅 네, 선수한테 예.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 돌고 돌아서 김종 차관한테 들어가서 김종 차관이 최순실 씨한테 지금 이 아이가 돌아서 내 귀에까지 들어왔는데 이러니까 그 말 발설자 찾아가고 바로 그 조카지만 꿇어 앉혀놓고 따귀를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최순실 씨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그 조카에 대해서도 그런 뭐 조카에 대한 사랑 이런 것보다는 딱 위계 질서를 분명히 하고 자신이 지금 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꺼림칙하고 잘못됐다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보안에 엄청 신경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 그런 피부치라고 해서 봐주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도 완전 같이 영의 몸이 된 상태에서 완전 이모를 더 이상 보여줄 이유가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지난 공판에서는 장시호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순실은 부정하고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겠죠, 네, 그죠? 이제 이번에도 그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에서 예. 사실은 지금 문체부에서 2억 원, 그러니까 스키 캠프 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GKL.
그 그랜드 코리아 예, 그랜드 레저. 코리아 레저에서 예. 그런데 이때 이제 김종 참, 차관 이름도 얘기도 잘 줘요 나오죠. 보면. 네네. 아, 뭐 이름만 보면 아주 끝내줘요. 김종 차관 얘기도 나오죠. 예를 들어서 김종 차관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체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삼성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그 스키 캠프 그러니까 너희도 지원을 해라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저는 가슴 아픈 게 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스키 캠프 지원비가 취약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김종 차관이 이제 강요를 한다. 이건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억 중에 5천만 원을 먼저 지원을 하는데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왜 빨리 지원을 안 하냐 해서 8월 말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그런데 결국 이게 뭐냐면 불우한 아이들의 스키 캠프를 차려서 지원할 네. 부분을 이런 어떤 부당한 압력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가슴 아프다는 얘기죠. 참 근데요 또 이게 주사 아줌마 박 선생님께서 오늘 검찰의 참고인 아니 특검의 참고인 신문으로 출두를 했는데 여기 뭐 세 분은 언론 출신이셔 언론이신데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분들이 린다 김 씨가 온 줄 알고 아마 그 정도로 닮은 모양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지금 예. 구치소에서 이제 교도소에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예, 린다 지금 김 씨는 그렇죠. 마약류 관리법 예. 위반으로. 그런데 하필이면 또 어떻게 린다 김 씨하고 또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연세도 지금 그 백 씨 같은 경우는 73세로서 나이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꽤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하필이면 그 외모가 닮다 보니까 또 그 중간에 린다 김도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도 한 번씩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 린다 김 씨를 특검에서 교도소에서 지금 갑자기 뭔가를 잡아가지고 수사를 할 게 있나? 그 촉각이 딱 섰는데 아니고 백 씨였답니다. 그래서 이 주사 할머니가 예. 주사 아주머니인지 주사 할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연세가 74세라 그래요. 73, 그럼 74세가 되고 조금 그래서 아주머니라는 명칭을 하기 연세가 좀 있으시죠. 조금 예. 있는데 근데 요즘에 뭐 워낙 젊으시니까 이제 예. 70대 분들도요. 근데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할머니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얼굴을 거의 가렸어요. 그런다 이제 안경을 끼고 완전히 머리를 이렇게 머플러로 완전히 가리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린다 김 비슷하다는 거지 뭐 얼굴이 비슷하다는 건 그렇군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나이가 그렇게 70대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 하지만 않았고. 걸어가는 모습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꼿꼿하셨던 모양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렇죠. 놀라운 사실이 보도가 예. 됐죠. 이분이 백 선생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2003년부터 5년도에 로얄 젤리라든가 또 어떤 그 주사 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가지고 입건이 돼서 입건이 됐었다고 그러죠? 징역형의 예. 집행유예를 받았던 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전반에 최순실 씨나 장시호 씨 집을 들락거리면서 또 역시 태반 주사라든가 이런 시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 결국 청와대라는 곳에 가서 우리나라 최고의 VIP를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불법 무면허 시술 행위자에게 시술을 받았다는 측면을 과연 이게 드러난다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참고인 신문으로 온 특검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